자, 안녕하십니까. 모아 소방학원의 윤연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소방시설관리사 오늘 2차 점검 실무 행정 시험이 있었죠. 자, 라이브 특강으로 같이 저와 함께 해설하면서 오늘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관리사 2차 점검 실무 행정 총평 및 문제풀이.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하게 되면, 자, NFTC 기술기준과 그 다음에 PC 성능기준, 그래서 화재안전 기술기준과 성능기준이 자동확산 소화기 종류 3가지 외에서 35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체점검 사항에 관한 고시 외에서 평가기관의 배치신고 수정사항 외, 그래서 17점이 나왔고, 점검표가 종합과 작동해서 연결 살수설비 송수구에 13점.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점검 면적 일수 계산항이 나왔는데, 요번에 또 ESFR 화재 조기 진압용 요거 수원량 구하는 거 5점 나왔고, 그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는 이제 중대 위반 사항 그래서 6점. 그리고 성능 시험 조사표에 도로터널 재현설비 외 얘는 19점. 그리고 점검 실무형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추세인데 딱 5점 나왔죠.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에서 5점, 합 100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법령과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 점검표, 여기서 거의 대다수의 점수가 분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소방시설 폐쇄 차단 시 행동요령이죠. 행동요령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자, 소방시설이 폐쇄 차단된 이후에 수신기 등으로 자, 화재 신호가 수신 또는 인지한 경우에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행동요령 몇 가지? 5가지를 쓰시오. 자, 5가지는 1. 폐쇄 차단되어 있는, 즉 소방시설이니까 수신기나 스프링클러, 밸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정상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제실자를, 즉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피난자를 대피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서 화재 여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화재 여부 확인해야 된다. 자, 네 번째로는 화재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초기 소화 그리고 상황 전파 이런 부분들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화재가 아닌 비화재보다 이런 경우에는 제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해야 됩니다.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 경보 복구 후에, 그리고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그래서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서 감지기를 교체한다든가, 또 비방수형 같은 경우는 방수형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겠죠. 자, 물음 2번 두 번째죠. 자, 이번은 이제 화재안전 성능 기준 그리고 기술 기준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기술 기준상 용어 정의에서 자동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확산 소화기 종류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한 개당 2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그래서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그리고 대량하기, 취급소 등에 설치하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말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방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인데, 주방이니까 당연히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이런 공장 부분에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 소화기다. 자, 세 번째로는 전기 설비형이죠. 최근에 이제 ESS 전기 저장 장치,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였는데, 여기 전기 설비용 자동확산 소화기도 나왔죠. 그래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그리고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하는 자동확산 소화기가 바로 전기 설비용이다. 그래서 각 2점씩 해서 6점, 3가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물음 2번. 이번에는 이제 유도등 및 유도등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아니고 이번에 성능 기준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성능 기준.
그래서 NFPC 303인데 이때 유도등과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설치 제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때 이 설치 제외는 가장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에서는 모든 제외 사항은 다 암기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여기도 출입구 등, 이런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그리고 통로죠. 복도 통로. 그런데 그 길이가 몇 미터? 30m 미만이죠. 미만인 복도 통로 등의 경우에는 뭐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뭐다? 충분한 객석이다. 이 경우에는 객석이기 때문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뭐 설치 제외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유도등이 피난구 유도등과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 복도, 계단, 그리고 통로 경우에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유도 표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서 즉 유도등과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해서 1, 2, 3, 4 네 가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물음 2번. 이번에는 이제 전기 저장 시설이면 이제 ESS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지금 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신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 설치 장소에 대해서 쓰시고 배출 설비 기준을 네 가지를 쓰시오. 자, 설치 장소를 보게 되면 전기 저장 장치는 즉 ESS죠. 전기 저장 장치는 관할 소방대에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지면으로 몇 메타? 지상 22m.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전용 건축물의 최상부 끝단까지 높이를 말하는 거죠. 끝단까지 높이 이내고 지하 같은 경우는 9m죠.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229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기가 22,900V 229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22m, 9m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바닥면까지 깊이죠. 그래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배출 설비 설치 기준 네 가지를 쓰시오. 이 배출 설비는 위험물의 제조소의 배출 설비 기준과 약간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이런 후드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강제 배출을 한다. 그래서 강제 배출이기 때문에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시간당 18세제곱. 그래서 1제곱미터 당에 시간당 18세제곱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감지기 동작하면 즉 감지하면 당연히 작동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옥외와 면화는 어디에 설치한다? 벽체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ESS 전기저장 장치는 이렇게 해서 2점과 4점 해서 6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물음 3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평가기관은 배치 신고 시 잘못 기록을 한 거죠. 오기로 인한 수정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점검 인력 배치 상황 이 신고 사항을 어떻게 한다? 수정을 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가 발생하죠. 부적합인 경우 이때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수정 사항을 모두 쓰시오. 해서 8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수정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같다? 이 아래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다음이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즉 소방시설이 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점검 인력이 즉 점검 인력 1단위가 소방시설 관리사 주인력과 그다음 보조 인력 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검 인력이 즉 1단위인지 아니면 한 명이 더 추가된 건지 또 2명이 추가된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점검 일자. 그래서 2023년 9월 15일에 했다. 그러면 이 점검 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점검 대상물에 추가 또는 삭제 부분이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 그래서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같은 거, 그리고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는 당연히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세대수. 300세대다, 500세대다. 그래서 세대수에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세대수를 포함하고, 그리고 연면적 수정,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이죠. 그러면 점검 구분은 자, 종합이냐 아니면 작동이냐. 그죠? 요 점검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래와 같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부실 점검을 어떻게 한다? 방지하고, 그다음에 점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4점 출제되었습니다. 자, 해답을 보게 되면 점검 인력 배치 상황 확인 결과 배치 기준 등을 자,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그래서 여기서 부적정하게 신고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자, 표준 자체 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낮은 가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점검에 의심이 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만큼 이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중요하죠. 자,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자, 자체 점검한 대상.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장이 자,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를 출제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물음 4번입니다. 자, 소방시설 등 작동 점검, 종합 점검. 기존에 이제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 용어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점검표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입니다. 1번. 자, 소방시설 등 작동 점검, 종합 점검표에 작성 및 유의사항이죠. 작성 및 유의사항 몇 가지? 2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2가지니까 한 개당 1점으로 해서 2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보게 되면 자, 소방시설, 즉 작동이냐 종합이냐 점검 결과 보고서에 각 설비별 점검 결과죠. 여기에는 본 서식의 점검 번호를 기재한다. 그죠? 그래서 점검 번호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그래서 몇 년간?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2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신기에는 별도로 사각으로 된 점검표를 부착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는 원형이었죠. 원형. 그래서 작동하고 종합이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각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종합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종합이면. 작동이다. 그러면 작동이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즉 원형으로 하지 않고 사각으로 하면서 종합이냐 작동이냐 색깔 구분 없이 하나로 통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 표시만 하게 돼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소화 활동 설비의 연결 살수 설비 점검표에서 이번에는 송수구 점검 항목 중에서 종합 점검의 경우에만이죠.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검 항목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배관이죠. 배관. 그러니까 연결 살수설비에서 송수구, 그 다음에 배관 점검 항목, 이번에는 종합이 아니고 작동 점검 해당하는 점검 항목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종합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작동 두 가지, 즉 송수구와 배관을 각각 출제를 한 부분인데, 자, 답을 보게 되면 연결 살수설비 점검표에서 송수구 점검 항목에서 종합 점검의 경우에만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빨간색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용어 정의를 보면 종합 점검은 작동 기능을 포함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자, 이렇게 검정색을 쓰라는 의도였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점검 경우에만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송수구에서 주배관상 연결 배관 개폐 밸브 설치 여부다. 그다음에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 설치 순서 적정 여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 송수구역 설치 살수 헤드 수량 적정 여부, 즉 개방형 헤드의 경우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 기출 문제에는 자, 자체 점검하고 여기다가 종합, 그 다음에 작동.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는 이거를 만약에 연결 살수설비 송수구 점검 항목을 쓰시오. 그러면 송수구에 자체 점검, 종합, 작동해서 이 전체를 쓰는 그런 기출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종합 점검의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이 문구를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쓰라는 그런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자, 이번에는 연결 살수설비 점검표에서 배관이죠. 배관 등의 항목 중에서 자, 작동 점검에 해당하는 점검 항목 몇 가지?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작동이니까 요 흰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급수 배관 개폐 밸브 설치 적정. 그래서 개폐 표시형이다. 그 다음에 흡입식의 버터플라이 밸브는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그래서 버터플라이 밸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기어식과 그 다음에 레버식이 있죠. 그죠? 기어식과 레버식이 있다. 근데 이거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험장치 설치 적정 여부. 이번에는 이게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헤드의 경우. 그래서 배관 작동 점검은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가 정답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1.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자, 성능시험 조사표. 이때 스프링클러의 성능시험 조사표를 물어봤는데, 즉 성능 및 점검 항목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수압시험에 대한 점검 항목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이기 때문에 가압 송수장치, 그리고 부속장치, 당연히 밸브류, 배관, 그 다음에 부속류, 압력 챔버가 있죠. 그죠? 압력 챔버의 수압시험, 즉 접속 상태에서 실시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죠. 두 번째로는 5개 연결 송수구 연결 배관의 수압 시험 결과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입상 배관입니다. 입상 배관 및 가지 배관. 여기서 무슨 시험을 했다? 수압 시험을 했다. 그 결과를 지금 이 세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 시험 조사표의 성능 및 점검 항목 중에서 자, 수압 시험 이번에는 이제 방법을 기술한 건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죠. 자, 같이 이제 답을 보게 되면 수압 시험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 자, 1.4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몇 시간? 자, 2시간 이상입니다. 2시간 이상. 시험하고자 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을 하되, 즉 압력을 가하되 배관과 배관, 그리고 배관 부속류, 밸브류,
각종 장치 및 기구의 접속 부분이죠. 기구의 접속 부분에서 뭐가 없어야 된다? 누수 현상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누수가 없을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상용 수압이 몇 메가파스칼 1.05 메가파스칼 이상인 부분에서의 그때 압력은 그 상용 수압의 0.35 메가파스칼을 더한 값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1.4 메가파스칼 2시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5 여기는 0.35 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게 얘가 지금 4점이니까 각 한 개당 1점씩 해서 4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쓸 수가 있었겠죠. 자, 이번에 이제 도로 터널입니다. 도로 터널에서의 성능 시험 조사표 그리고 성능 및 점검 항목 중에서 재현 설비, 항상 재현 설비는 매 출제마다 항상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로터널 성능시험 조사표에서 재현 설비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7가지만. 그러면 이 출제 뉘앙스에서 7가지가 더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정확히 7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즉 8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7가지만 쓰시오 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7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설계 적정, 즉 설계 화재 강도, 화재 안전 기준에도 이 설계 화재 강도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다음에 연기 발생률, 그리고 배출 용량 이러한 부분에서 여부. 자, 두 번째 위험도 분석을 통한 설계 화재 강도 설정 적정 여부. 근데 화재 강도가 즉 화재 이 강도가 설계 화재 강도보다 이렇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그죠? 이런 부분에 설정 적정 여부를 알아야 된다. 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예비용 제트팬입니다. 예비용 제트팬 설치 여부. 그래서 얘는 종류 환기 방식이죠. 횡류 아닙니다. 반행류 아니고 종류 환기 방식이다. 네 번째는 이제 배연형 팬의 내열성 적정 여부입니다. 그죠? 열에 견딜 수 있는 성질 적정 여부. 그래서 반행류 환기 방식이나 대배기구 방식 경우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개폐용 전동 모터. 당연히 이 정전이 발생을 하면 전원이 차단될 거고 이때 조작 상태 적정 여부, 즉 대배기구 방식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화재 노출 우려가 있는 재현 설비, 그리고 전원 공급선,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선이고 여기는 공급 장치죠. 이런 부분에서 몇 도 온도? 자, 250도 온도에서 60분 이상.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6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 여부다. 자, 일곱 번째는 재현설비 기동 방식인데 자동 및 수동이죠. 자동 및 수동. 당연히 재현설비도 자동도 돼야 되고 또 수동으로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여부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재현설비 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죠. 그래서 지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8가지인데 몇 가지만 쓰시오? 7가지만. 그리고 7가지이기 때문에 점수는 7점입니다. 자, 물음 1번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시험 조사표 성능 그리고 점검 항목 중에서 이번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점검 항목 5가지. 그런데 얘는 중앙 제어실 내에 감시 제어반을 설치 시 이때는 제외 사항이죠. 그래서 점검 항목 5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1. 다른 부분과 어떻게 방화구획 적정 여부다. 일반적으로 이제 방화구획은 방화문과 방화 셔터가 대표적인데 여기 제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그다음에 비상조명 등 급배기 설비, 그래서 비상조명 등하고 급배기 설비 설치 적정 여부다. 그리고 무선기기 접수 단자 설치 적정 여부, 그리고 바닥 면적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래서 최소한의 바닥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 면적 적정 확보 여부. 그렇게 해서 얘가 1에서 5번까지 해서 점수가 5점이겠죠. 그죠? 5점. 그래서 5가지를 살펴보았다.
자, 물음 2번. 이번에는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그래서 얘를 약칭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이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결과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다? 중대 위반 사항 해당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중대 위반 사항. 그러니까 가벼운 위반 사항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중대한 위반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 위반 사항은 일단 가장 먼저 소화 펌프가 나와야 돼요. 펌프. 자, 소화 펌프, 즉 가압 송수 장치를 포함해서 동력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이면 이제 MCC가 되겠죠. MCC. 그리고 소방시설용 전원, 비상전원을 포함해서 이때 소화 펌프 즉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화재 수신기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소방 배관 폐쇄 차단되어서 소화수 또는 약재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이 부분도 약재 방출이 안 되면 당연히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없죠. 네 번째,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훼손되거나 철거되어서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실제 점검 나가보면 이 자동 방화 셔터가 훼손되거나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다. 자, 물음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자체 점검 결과의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얘도 가로가 2개니까 2점입니다. 자, 답을 보게 되면 소방본부장 서장은 법 24조 2항에 따라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는 며칠 이상? 30일 이상 법에 따른 전산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소방본부장 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해서 그 결과를 천천히 아니고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0일 이상, 그 다음에 10일 이내, 30과 10입니다. 자, 물음 3번입니다. 그 실무형 문제가 딱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점검 실무형 문제.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화재 작동 시험에서, 즉 공기 주입 시험기면 테스트기로 그래서 공기 주입을 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동작 시간이 느린 경우죠. 느린 경우, 즉 기준치 이상의 경우 원인을 몇 가지?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각 1점씩 해서 5점입니다. 자, 답을 보게 되면 공기관이 즉 누설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공기관이 또 폐쇄된 경우, 또 공기관의 길이가 긴 경우입니다. 길이가 긴 경우. 그리고 리크 저항이죠. 리크 저항 값이 이번에는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접점 수구 값이 또 큰 경우, 높은 경우. 그래서 누설 또는 폐쇄, 아니면 누설 변형도 답입니다. 누설 변형. 그래서 이렇게 5가지다. 이런 부분들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는 잘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문제 3번. 자, 소방시설 점검표상 분말 소화설비 점검표의 저장용기 점검 항목인데, 자, 종합점검의 경우 에만, 여기 또 나왔죠. 경우에만.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점검 항목 6가지를 쓰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종합정밀 점검, 여기 지금 출제자 의도는 요 검은색만 쓰라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검은색만 표시된 걸만 쓰라. 자, 그래서 설치 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자, 두 번째는 저장용기 설치장 간격의 적정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장용기와 집합 간 연결 배관상에는 당연히 이 체크 밸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 밸브 설치 여부. 그런데 보통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체크 밸브 설치 여부, 그리고 저장용기 안전 밸브 설치 적정 여부, 그리고 분말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뭐가 있다?
정압 작동 장치가 있죠. 주밸브 개방. 그래서 정압 작동 장치의 역할을 쓰시오. 또 기능을 쓰시오. 그러면 주밸브 개방이죠. 그래서 설치 적정 여부. 그리고 클린 밸브가 있죠. 클린 밸브, 즉 분말이 배관 안에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 밸브를 통해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용기 청소장치 설치 적정 여부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자, 물음 2번. 지하구 화재안전 성능 기준, 방화벽 설치 기준 5가지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건축법에서의 방화벽 설치 기준, 나홀로 외출 2.5 60방 있고 지하구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꼼꼼히 잘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립형 구조죠. 첫 번째, 내야 구조로서 어떻게 한다?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서의 제시하는 즉 방화벽 기준하고도 똑같습니다. 1번. 자, 출입문은 자, 건축법 시행령 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자, 60 플러스 방화문, 그다음에 60분 방화문이죠. 설치해야 되고 자, 항상 어떤 상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에서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그다음에 이제 관통부에는 즉 케이블 전선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즉 내야 구조의 인정 관리 기준에 따라 내야 충진 구조로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화벽은 분기구,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그리고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 근데 건축물부터는 20m 이내입니다. 설치해야 되고 자, 자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성능 인증,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래서 성재기죠. 성재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자, 이렇게 해서 딱 5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기술사에서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화재 조기 진압용 ESFR이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 배관 4개의 그리고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향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 이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 선단의 최소 방사 압력 0.28입니다. 0.28 메가파스칼. K 값을 안 주면 구해야 되는데 이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20이다. 그래서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단 수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라.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 5점입니다. 자, 계산 문제 이 수원양 계산식을 보면 Q는 12 곱하기 60 그리고 K 값의 개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CP 여기서 P는 뭐예요? 방사 압력이죠. 그래서 메가파스칼이다. 자, 이것을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12 곱하기 60에 K 값은 320을 주었기 때문에 그죠? 요거 320을 넣을 때 320 그 다음에 0.28 그래서 계산하면 385,532.94 여기 리터입니다. 리터. 그래서 세제곱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하면 385.53 사실은 출제자가 여기까지만 답으로 제시를 했는지 아니면 이 밑에까지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술사에서는 옥상의 수온량은 무시한다라고 아예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답인데 여기서는 이제 옥상 수온량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 수온량은 여기 유수량의 즉 3분의 1이죠. 해보면 128.51. 그래서 여기 수온량과 옥상을 같이 더하면 답은 어떻게 된다? 514.04.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번에도 나왔다. 자, 물음 4번.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대해서 포소화 설비의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그래서 각 1점씩 해서 5점입니다. 그래서 펌프 프로포셔너부터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까지. 자, 답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펌프 프로포셔너다. 이는 펌프의 토출관하고 그다음에 흡입관 사이에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의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자, 농도 조정 밸브가 나오죠. 그래서 펌프는 농도 조정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액제의 필요량을 자, 저장 탱크에서 펌프 흡입축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이고 자, 이번엔 이제 프레셔죠. 프레셔 같은 경우는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자, 벤추리관에서 벤추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자,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죠. 그죠? 왜? 여기 보시면 프레셔라고 있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라인과 프레셔의 차이점은 여기 보면 이제 압력에 따라라는 게 라인은 없죠. 압력에 따라는 게 라인은 없다. 자, 프레셔 사이드는 사이드이기 때문에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그래서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또 하나 설치된 겁니다. 그죠? 기존에 있는 펌프에다가 압입용 펌프를 하나 더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압축 공기 또는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 수용액에 강제 주입하는 혼합 방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5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물음 4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상에서 초지복인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적 건축물 초지복 재난관리 특별법의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입니다.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방열복, 공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여기 보시면 화재안전기준에서 딱 한 번 나왔죠. 45분이라는 단어가 45분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그래서 2개 이상 비치해야 되는데 50층 이상인 경우는 동일 성능의 예비용기를 몇 개? 10개 이상 비치를 해야 된다. 당연히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되죠. 쉽게 발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물음 5번입니다. 특피 계단의 계단실 그리고 부속실 제연설비의 기술기준상 제연설비 시험 기준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제연설비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두 번째,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연구역 출입문, 그다음 복도와 거실 이런 부분의 사이에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쇄력입니다. 작동한 상태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력 측정해야 되고 옥내 층별로 화재 감지기 수동 기동 장치를 포함한 감지기를 동작을 시켜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죠. 둘 이상의 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대상물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 작동에 따라 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배기용, 송풍기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번째로는 이 4번째 즉 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염풍속 0.5에서 0.7이죠. 그 다음에 차압 즉 40파스칼 스프링클러 설치에 쓰는 12.5파스칼 그리고 출입문의 개방력 그리고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2차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을 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